네, 오늘 첫 순서는 강원도 이슈를 날카롭고 속 시원하게 털어보는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리티 족집계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완벽하십니다. 제 소개가 드디어 말이죠. 완성 단계에 접어드셨어요. 마음에 팍 들고 있습니다. 이거. 집에서 매일 연습하고 와요. 그러니까. 네, 김 교수님 기분 좀 더 좋게 해드리려고. 아니 근데 이런 방송 태도에 정말 제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번? 그러니까요. 따다다다 완전히 이제. 좋습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하여튼 간에. 자, 본론으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마침 예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폐광 지역을 특별히 좀 재생을 시켜보려고 이제 탄광이 문을 닫은 이후에 그 특별법이 만드는 게 이제 페트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년으로 한 바퀴 가고 연장해서 10년 한 바퀴 가고 두 번 돈 다음에 또 한 번 연장해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21년째. 그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연장된다는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점점 그렇죠. 그리고 사실 혹시 연장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지역에서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준비를 해서 정말 폐광 지역을 옛날에 정말 탄광이 한참 엄청난 호황을 누릴 때처럼 좀 돈이 돌아가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고 싶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보여서 사실은 그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역시 강원도에 우리가 전에 탄광 닫으려고 할 때 제가 사실 이 프로에 첫 번 출연했을 때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러셨어요? 저 석탄공사 석탄공사 폐업하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도의 재정 자립도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전라남도 빼고 꼴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밑에 전라남도 하나는 있대. 아유, 이게 우리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다. 이 얘기는 하루아침 얘기는 아닌데 방법이 없다고 보세요? 어렵다고 보죠. 쉽지 않다고 봐요. 우리 도의 여건이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전체의 도의 일반 회계에서 그 도에서 직접 걷어들이는 지방세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약간 그 외에 걷어들이는 수입하고 부채, 거기서 부채를 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산업의 정도를 반영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본질적인 한계 같은 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현재로서. 네, 맞아요. 좋습니다. 우리끼리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일단 이슈어들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제 21년째를 맞는 페트법이 있으나 그래도 확 나아지지 않는 폐광 지역. 가보면 정말 좀 답답할 정도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이슈어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정말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가끔 썼던 표현인데 마부비침. 말하자면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문제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난사 필작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쉬운 일서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하자면 살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입소문을 내는 것부터 목표로 해가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저한테 지금 이슈어도 물어보신 거예요? 적은 거죠.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허리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눈치는 빠져가지고. 이거. 아무리 어렵더라 하더라도. 마침 제가 이렇게 허리띠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폐광 지역 중에 네 군데 대표적인 영월, 정선, 태백, 삼척. 그 중에서 이제 태백에서 사실 올해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골치 아팠던 오투 리조트. 그 문제를 그래도 떠오르는 재벌 기업한테 팔아 넘기면서 잘하면 회생의 그 도시 자체가 바뀌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소식이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졸라매고 한번 뛰어보자라는 차원에서 허리띠로 정했습니다. 괜찮은가요, 피디님? 윈.
바로 평가 내리네. 왜냐면 어려운 한자 잘 몰라서 그래요. 야, 그래도 그렇지. PD를 디스하면은 여기서 잘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아유, 제가 오늘 잘못한 것 같네요. 이 방송의 생사 여탈권은 PD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척하고 떠들어봐야.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강원도의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언제나 그 문제의 본질은 기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해결책은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거창하면 안 된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막 복잡할수록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둘이 여기 앉아서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해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직접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침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오투 리조트를 올해 정말 멋있게 문제를 해결한 태백시의 김현식 시장을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전화도 합니까? 우리 전화 연결도 합니까? 저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PD는 불가능이 없어요. 뭐든지요. 전화 새로 샀나? 아니 요새 전화하면서 최첨단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좀 그런데. 우스워요. 아이 참 좋습니다. 하여튼 전화 연결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김현식 시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김현식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 김기석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 다 아세요. 그래요? 소개를 하고 그러세요. 그렇구시구나. 아니,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네네. 근데 시장님, 그 태백시의 재정 자립도가 우리 강원도의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게 아니더라고요. 재정 자립도만은. 그렇습니다. 네.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우리 시의 재정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11, 12,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아마 1등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광지역 상황 자체는 아직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별다른 대체산업, 강원랜드 이외에는 대체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인구도 자꾸 감소하고 있고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이유가 아마 그 지리적 접근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이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자리는 기업을 통해서 지금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아마 이 폐광 지역에 와서 활동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부정적인 게 많다 보니까, 기업 유치가 좀 많이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인구도 많이 이제 좀 감소하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의 어떤 그 경제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그런 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그러면은 이게 참 얼핏 보면은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나름대로 하여튼 시 살림을 끌고 가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걱정은 많지만은 좀 희망도 가지고 있고. 희망도 있고. 웬만하면 좀 춘천에서 모처럼 태백 오셔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도 듣고 또 태백 시민들이 얼마나 환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요? 초대를 해주시네요. 아이고, 우리 시장님이 바쁘셔서 스튜디오로 못 오시더니 우리 보고 오라고요. 저 갈 수 있습니다. 가실 수 있어요? 가고 싶죠, 저는. 근데 지금 안 돼? 저는 수업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갈 수 있어요. 저는 수업 빼먹으면 학생들이 더 좋아해요. 요새 대학교 수업 빼먹으면 바로 이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럼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가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저 혼자 가겠습니다. 꼭 좀 오십시오. 그럼 가서 뵙겠습니다. 태백하면 저도 먹어야 되는데. 참나, 이거 녹화 끝나고 우리 저기 시장님 만나 먹고 그러고 우리가 저기 태백 하면서 좀 먹고. 알겠습니다. 태백에 왔습니다. 여기가 태백 시청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왔네요. 갑니다. 지금 시장님이 지금 거의 3시간. 네. 시장님 계실까 모르겠네. 시장실이 2층이래요. 2층? 일단 올라갑시다. 야, 이거 정말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것들이 시청 청사가요. 무슨 콘도 같아요. 콘도. 네, 여기가 시장실입니다. 재밌게 해놨어요. 시장님 사진까지. 여기가
여기가 시장실입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네네. 저 지원 강원민방에서 나왔는데 시장님 계세요? 시장님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네네. 들어가셔서 집무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네. 저희들 오는 줄 알고 계시죠? 바로 오시겠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안 시장님 계세요 좀- 지금? 안 계세요? 네, 지금 네, 지금 안 계세요. 지금 기다리면 된대요. 네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네. 네. 오, 여기가 태백 시장님 실입니다. 뭐, 다른 시장님 방보다는 좀 소박해 보입니다. 별로 넓지도 않고, 밀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앉아보시죠 뭐. 시장실 자리예요? 앉아보세요. 에이, 그건 매너가 아니지, 말도 안 돼. 태백 시민의 것이지. 앉아보세요 한번. 시민이었고요. 슬쩍 사실 뭐, 욕심이 나시나 보네. 사실 뭐 시장님 안 계실 때 좀 앉아보고도 싶지만, 예의가 아니다. 앉아보세요 한번. 정말로? 네, 앉아보세요. 앉아. 이거 방송되면 안 돼? 아하. 어떻습니까? 이상합니까? 박 과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박 과장은? 이거, 박 과장. 그 지시한 거 했어, 제대로?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안 되나? 시장님이 그런 자리인가. 그런가? 아, 네. 아유, 우리 시장님 여기 앉아서 업무를 해보시는구나. 와. 아이고, 시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 척이라도 좀 내고 오시지. 죄송합니다. 아니,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기 작년에 뵙고 한 1년 된 것 같은데요. 1년 그죠? 된것 같습니다. 너무 저기 태백시에 예. 기분 좋은 일이 많아서 예. 일단은 우리 시장님의 어깨를 짓누르던 오뚜리조트를 매각하셨고 예. 또 그 재정 위기 자치단체 예. 벗어나셨고 예.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로? 참 올해는 우리 태백시가 네, 네.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네, 많은 네.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네. 올해는 우리 태백시가 이제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그 네, 네, 네. 16년이지만은 정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이 더 좋은 일.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히 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방 재정 문제, 예, 특히 예. 요 폐광 지역에 네, 네.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나. 네. 벌써 폐특법으로 지원받은 지가 벌써 20년, 1년째예요, 이제. 예, 예.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3차 연기해가지고, 연장해가지고, 한 9년 정도 남은 건데, 예. 뭐 좀 방법이 없나. 여기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우선, 왜 이게 안 될까요? 그 폐광 지역도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제 중앙과 지방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재정 상태가 뭐 20%에서 한 3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네, 보니까 네, 네.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좀 한계가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가 이제 많이 감소를 하다 많이 보니까 감소했죠. 또 지방 세수라든가 그 교부세 지원받는 부분도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제일 힘든 거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사업을 하기에는 지방의 어떤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보니까 중앙에 다시 말해서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국비를 가져오려면은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정부로부터. 네. 근데 투용자 심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너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다 그럴 때 보니까 좀 쉬운 말로 갑질을 좀 하는군요, 정부가. 갑질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네.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 정말 누구보다도 잘하는 태백시를 좀 더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위해서 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네. 그 과정이 또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또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일 힘듭니다. 중앙정부는 사실은 태백시의 가려운 곳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나요?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작에 하시고 싶은 얘기를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디 좀 앉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얘기 좀 하죠. 우리 저 커피숍이 시장에 예. 아주 좋은 그래요? 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가시죠. 가셔도 가시죠. 되겠습니다. 네네, 가시죠. 네, 같이 가셔서 네, 네. 거기 앉아서 좀 이런저런 얘기 좀 네,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청사 안에 있는 아주 작지만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예쁜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가 저기 시에서 직접 이렇게 만든 공간인가요? 네, 우리 그 일청 민원실 옆에다가 네네네. 어르신들 그 일자리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네네. 또 매출도 좋고.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저랑 우리 같이 진행을 하는 김기석 교수가 오셔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안 오신 게 다행이에요. 그럼 왜요? 이 호가 가치래요. 까칠한 선생님이신데 아마 시장님은 뭐요 이게? 뭐? 두 분이 보시죠. 네? 김기석 교수가 남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갑자기 모처럼 들이닥쳐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거기 가니까 한우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보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태백 하면 다 한우 얘기하는구만. 이렇게. 뭐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예의가 있는 제가 아니, 저런 안 오셨으면 평상 모니까 할 수가 끝나는 거지. 없잖아요. 이런 방법을 이게 이용하시네, 이렇게 인간성이 이분. 나쁜지는 처음 알았다. 아니 그래 남의 연구실에 그냥 무작정 카메라 들고 들이닥쳐가지고 아유 땀 찔찔 나네 이거. 네, 뭐 워낙 그 강원도에서 중요한 문제라서 질문이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에 태백, 영월, 평창, 삼척 같은 그 폐광 지역이요. 경제 상황, 인구 전부 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는데요. 2조 이상 돈이 들어갔다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는 이유가 뭔지 좀 일단 시청자들이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네, 이제 무겁긴 한데 하여튼 제일 큰 주제를 오지도 않고서 자기가 딱 내놓네요. 하여튼 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 얘기를 들으니까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2조 원의 사업비가 이제 폐광 지역에 네, 네. 투입이 됐는데 네, 네. 2조 원을 가지고 뭐 했냐 네. 이런 말씀이. 잘못하면 시장님들, 군수님들 다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2조 원이라는 게 이제 예. 4개 시군의 2조 원이면은 네. 이게 아마 이게 좀 다른 시군의 어떤 4개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날 겁니다, 이게. 왜 차이가 안 나냐면 네네.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하고 차이 나는 게 폐광지역 개발기금, 소위 말해서 폐기금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게 2010년 전에는 한 개 시군당 한 170억 정도, 네. 170억 정도가 이제 추가 지원된 부분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2010, 그러니까 꼭 기금에서 오는 거. 예, 예. 네.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네, 때 네, 네. 이제 조금 더 온 거죠. 예. 온 건데 그게 많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그만 교부세가 또 줄었습니다. 정부 교부세가. 아.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은 폐광지역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뭐 했냐 네네. 하는데 또 그게 이제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발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네. 도움은 분명히 됐습니다. 아, 네네. 네, 그동안 이제 폐광 지역이 아시다시피 도시 개발이 어떤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또 기형적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도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떤 비효율적이고 또 네네. 비체계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폐기금이라든가 탄광 지역 개발기금 2010년까지 지원됐습니다만 예. 이 사업비 이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서야 그때야 이제 기반 시설이 된 거예요. 뭐 소방도로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역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기반 시설에 네. 거의 투자가 됐다 하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네. 그러면은 나머지 재원으로 우리 태백시나 아니면은 네. 폐광 지역에 뭘 했냐 하는 거는 좀 저희들 정책적인 오류도 있습니다만은 그 관광 사업에 너무 집중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관광이라는 게 어떤 그 지역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뭐 태백에 가면 태백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트렌드라든가 어떤 관광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폐광 지역에 너무 비슷하게 어떤 탄광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을 했고 또 민간에서 하는 리조트 부분도 폐광 지역에 비슷하게 또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차별성도 없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렇게 큰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다 하는 게 저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이 그래도 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네. 또 이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컸던 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거예요? 한 해에?
아니 분명히 도움된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네네. 폐기금이 2010년까지는 한 그 가운데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당시 한 20%였는데 이렇게 그 이익금의 20%니까 한 170억 정도 저희 시에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태백시에서 받는 게. 네. 그리고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25%로 이제 높아져가지고 그때부터는 한 230억 정도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분명히 시 재정에 도움된 건 사실인데 여기에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오류가 뭐냐면은 그 폐기금을 가지고 태백시가 필요한 사업, 진짜 이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해야 되는데 어떤 태백시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이 명목상은 주어지지만은 정부의 어떤 또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2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태백시가 꼭 여기에 필요하다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지침대로 해가지고 정부의 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폐광지역 개발 기금은 이렇게 쓰세요를 정부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간섭이 무지하게 심하군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예산 편성은 태백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제 지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그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 좀 있는 게 이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우리 저 시민들이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시를 살림을 끌고 가는 시장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같은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냉정하게 봐서 이 재정 자립도 면으로 볼 때 이 폐광지역 개발 기금이 몇 % 정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올해 예로는 8% 정도. 저희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그 강원도에서 뭐 한 1, 2위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자립도 측면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재정 자립도가 강원도 1등을 했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오토 때문에 좀 위기를 좀 맞았는데 그때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2015년 지난해하고 올해 이제 오토가 매각 때문에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수익권으로 지금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폐광 지역, 4개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유난히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이 폐광 지역이 폐광 이후에 무언가 새로운 변모, 삶의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 아주 낙후된 대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폐기금을 받아가지고 주로 많이 사용했던 데가 이제 SOC 사업, SOC 어떡하죠? 사회간접자금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지역 생산력 있는 기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는 상당히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 또 김기석 교수님이 뭐 또 줬어요, 질문을? 아니, 형 진짜 뭐든지 하지. 날 이렇게 귀찮게 하시네, 정말로. 까칠하신 분이. 잠깐. 지금 저 없다고 막 그냥 나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들어보십시다.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원래 2005년이던 페트법 시한이 2025년까지 2번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그 외부에서는 이 폐광 지역에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불공평한 일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시장님께서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요거 지난번 그 새만금 때 그 전라북도 의원들이 그거 뭐 카지노 얘기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거. 교수님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지적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화, 근대화의 그 초석이 바로 우리 폐광 지역, 탄광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수만 명의 어떤 그 광산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지하 막장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가지고 그 석탄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소가 들어서고 전기가 생산되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어떤 모태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게 수십 년 동안 이어오다가 89년 하루아침에 어떤 폐광이라는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 도시 전체가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89년도 당시에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인구가 한 44만 명 정도 됐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지금 20만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절반 이하로 절반이 떨어졌죠. 네. 이런 상황에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폐특법을 국회에서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5년까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혔다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어떤 그 폐광 지역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어떤 척도 정도로 봐서는 저는 이게 2025년이 아니라 안정될 때까지 다시 원위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폐특법이 계속 존치가 돼야 된다. 폐특법을 만들어서 이제 생긴 게 강원랜드입니다. 네. 강원랜드가 태동한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폐광 지역 경기 회생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강원랜드에서 나온 수익금, 이익금 중에서 정부가 가져간 그 국세라든가 정부가 가져간 그 돈이 한 71.5%. 이익금에? 예. 아니, 지금까지 가져간 게 네네. 국세라든가 뭐 네네네. 관광기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네. 정부가 가져간 게 71.5%고.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벌어들이는 돈에.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폐광 지역에 네. 환원된 게 28.5%. 네. 그 결과는 뭐냐면은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을 위해서 태동한 기업이고 거기서 나온 수익 사업은 당연히 폐광 지역에 재투자돼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70%가 넘는 그런 그 예. 돈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는 강원랜드가 어떤 그 정부 세수 확보라든가 네. 정부 재원 확충의 도구로밖에 지금 그 인식되지 않느냐 하는. 정부는 이 돈 갖다 어디다 써요, 그럼? 그 정부에서 이제 어떤 다른 그 뭐 용도로 쓰겠지요. 그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강원랜드를 아까 좀 시장님 말씀처럼 폐광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의 반도 아니고 71.5%를 예. 가져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요구를 하고 네네. 폐기금을 지금 25%로 네. 25%를 35%로 또 상향 조정해달라 이런 네.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수를 지방에 줄 리는 없죠. 또 뭐예요? 진행을 못하겠어. 와, 정말 까칠하신 분이시네, 우리 교수님. 이거 잠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코너 속의 코너 우리 이거 예스 오노 요 가지고 김현식 시장님 마음을 좀 알아보는 것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게 현장에 없으니까 갑자기 불안감이 막 생기면서 말이죠. 막 이 진행 욕심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네. 자, 태백의 재정 상태 현재는 문제가 없다. 예스. 재정 위기 주의 단체 지정 지울 수 없는 수치였다. 실제 태백이 파산할 수도 있겠다.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있다. 오투 리조트 매각 성공 다 내 덕이다. 그건 아니죠. 네. 자, 폐광 지역을 위해서 설립된 강원랜드 설립 취지를 잊은 거 아니냐?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스. 자, 강원랜드의 폐광 지역 개발 기금 무조건 상향 조정돼야 돼. 현재의 폐광 지역 개발 기금 운영 구조 문제 있다. 예스. 지금까지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 실패, 지역이 아니란 대처가 문제다.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세밀한 계획보다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는 조바심이 문제였다.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려 획기적인 대체 산업 아직은 잘 모릅니다. 자, 이 정도까지 그럼 yes or no 질문을 마쳤습니다. 아까 또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어떤 그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yes 하시는데 우선 생각나는 특단의 조치 뭐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계획된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네.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기억나는 건 한 2007년도 한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사업도 못 하고 있으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의지가 문제고 또 자치단체가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고민한 부분이 저희 그 태백을 비롯해서 영월이나 정선이나 삼척이나 관광사업 말고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태백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항로화 웰리스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많이
제안도 하고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업들을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사업이 이제 노동집약적 사업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그 대기업처럼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조그맣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같은 폐광 지역인데도 특히 이 태백시는 오투 리조트 때문에 더 정말 힘들다가 네. 그 최악의 경우를 벗어나면서 새로운 이제 출발점에 섰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한다면 우리 PD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슈워드.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 책을 봤는데 좀 감명 깊은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네. 깁니까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사람이 아니고 사랑. 사랑. 네네네. 아니요, 괜찮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이제 이 부모라든가 남녀라든가 이 사랑을 하면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랑 좀 이상하지만은 예. 그게 뭐냐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랑을 한다. 그 순수한 어떤 진정성을 말하는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그 시장에 출마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태백시장이 돼가지고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애향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향심. 애향심이라는 게 결국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시정 발전이라든가 시정의 모든 일을 한다면은 시는 당연히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전이 된다 하는 어떤 그 진정성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슈워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그동안은 이제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할 때는 좀 딱딱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아늑한 카페에 와서 하니까 좀 괜찮으셨죠? 부드러웠죠? 너무 좋습니다. 네네. 태백에서 하니까. 태백에서 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 태백시에 관한 얘기, 살림살이 얘기도 참 많이 하셨지만 방송에 또 오랜만에 나오신 김에 태백 시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좀 기분 좋은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시민 여러분 상당히 그 고맙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만큼은 사심을 버리고 정말 내가 태백을 사랑하는, 내가 태백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 애향심, 온리 태백, 온리 시티즌, 오로지 태백시, 오로지 태백 시민만 보고 일을 할 테니까 그동안 시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여주셨듯이 계속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해서 정말 좋은 태백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시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신가 봅니다. 길게 인사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